한차입니다. 이 시간은 김정은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은 지도자의 통치 여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나라가 부국강병을 하는 것이고,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나라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지만 북한은 1인 독재 체제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의 사주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안보와 외교가 김정은의 운명의 여하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가져올 파장이 크기 때문에 김정은의 사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김정은은 언제까지 권력에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그의 수명은 언제까지 갈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이는 올해 39세입니다. 사주는 개해년, 을축월, 신축일, 임진시에 해당합니다. 사주 전체를 보면은 수가 매우 태왕합니다. 사주에 축토가 2개고 진토가 있지만은 습토는 토국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토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간에 무기토가 투관하였다면 토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월지에 있는 축토는 연지의 해수와 해자축 수국을 이루기 때문에 월지 축토는 수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지 축토는 토생금하는 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지의 진토는 수와 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주는 수가 매우 태왕한 사주인 것입니다. 수가 태왕하면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그의 대척점에 있는 화이기 때문에 화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화가 없으면 화를 품은 토라도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화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주에 화도 없고 화를 품은 토도 없다면 화토를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태왕한 수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를 생하는 금이 희신이 되고 수를 보호하는 목 또한 희신이나 약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주는 수가 용신이 되기 때문에 수가 오는 운에 발복을 하고 꽃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를 극하는 화나 토 운에는 어려움과 흉액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을 보고 수운이 오는지 금운이 오는지 아니면은 화와 토운이 오는지를 살펴보면 운의 큰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운은 갑자대운부터 시작하여 개해, 임술, 신유, 경신, 기미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수운에서 출발하여 금운을 거쳐 화운으로 가고 있는 사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갑자대운부터 경신대운까지는 금수운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대길한 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기미대운 이전까지는 자신의 원하는 길을, 자신이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운이고 자기 최고 권자의 자리도 보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미대운에 임하면은 토국수하여 용신을 극상시키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는 운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이 되는 대운은 임술대운인 것입니다. 술토가 들어오기 때문에 축술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술충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축술형과 진술충이 일어난다는 것은 권력투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토는 이 사주에서 원래 기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토가 원국에 진입을 하게 되면 해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술토가 해자수를 만나면 술토는 토국수하는 토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를 도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술대운에 권력투쟁을 통하여 최고 권자에 올랐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신유대운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유대운은 월지 일지와 유축庚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기남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53세부터 시작되는 기미대운은 용신이 사라지게 되는 운이 되는 것입니다. 기토는
임계수를 탁하게 하고 미토는 월지와 일지를 충미충하여 토국수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기미대운 무기민년에 임하면 운에서 사주 전체를 토국수하여 완전 도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57세 기미대운 기민년에 임하면 완전 도식으로 인하여 활동이 정지되고 생명줄을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운과 원국이 천충지충하는 운이 되고 주변의 모든 상황이 완전 바뀌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미대운 기민년에 일어날 징조는 2026년 병호 정민년에 그 징조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운이 길하여 대흉은 면하지만은 화약 폭발로 인한 사건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육친의 덕을 한번 살펴보면은 연주는 선대의 자리인 것입니다. 연주에 수용신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선대에 큰 덕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선대에 식신이 임하고 있어 모든 생활에 바탕이 되는 큰 덕을 입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월주는 부모 형제 궁으로서 을목과 축토는 희신과 용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모 덕을 입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을목은 부친의 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친의 별이 동조하고 있는 기토를 눌러주기 때문에 부친의 큰 덕을 입게 되고, 축중에 기토는 모친의 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토는 편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모와는 인연이 멀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일지에 축토는 희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처덕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주는 공망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후손을 잇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들이 없는 것도 바로 시주가 공망을 맞았기 때문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축중에 개수가 토관하여 식신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식신격에 해당하면 안정감이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상관이 있어 식상이 혼잡되어 있는 사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애측불호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상관은 특히 제멋대로의 성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길한 운에서는 자신의 권력과 카리스마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전체적으로 금수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주가 금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확장하고 창업하고 일구어 나가는 그런 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창업자 사주, 건설하는 사주가 아니라 물려받아 수성하는 사주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재벌 2세나 권력 대상자의 사주에는 금수가 많은 것입니다. 시주에 임진괴강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욕과 지배욕이 매우 강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김이 때문에 임하면은 모든 권력을 다하고 생명줄도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활동이 정지되는 식상운이고 재성이 임묘하는 미대운은 모든 활동과 생명의 기운이 정지되기 때문에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